5개월째 하락, 터지면 끝장난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중국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2024년 8월이 49.1입니다. 지난 3월에 50.8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째 내리 하락하고 있다는 내리 하락. 와, 이거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준선이라는 게 50입니다. 50이 넘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뜻이고요. 50 아래면 경기가 축소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3월에 50.8이었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때 35.7을 기록을 해서 최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9.1인데 뭔가 이게 터지면 끝장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성장의 골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중국도.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웬만해서 지금 회복이 안 돼요. 2023년 5월에 48.8이었잖아요. 2023년 5월에.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만 긋고 있잖아요. 잠깐 올라가는 게 50.2 9월 달에 또 올라가는 게 2023년 3월에 50.8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저성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V자 반등이 되는 거 2020년 2월에 35.7이었지만 3월에 52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되는 것은 회복이 그만큼 좋다는 거. 회복력이 그만큼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말입니다. 이미 중국은 디플레이 함정에 빠졌다. 디플레이션 말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생산자 물가가 도대체가 플러스가 안 돼요. 2024년 7월에 마이너스 0.8%예요. 다시 말해서 도매는 그죠? 도매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022년 10월에 마이너스 1.3% 떨어진 이후로 2022년이에요. 2022년. 2022년 마이너스 1.3% 떨어진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심지어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23년 마이너스 5.4%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6월에 마이너스 0.8%, 7월에 마이너스 0.8% 뭔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월에서 7월까지 누계 생산자 물가를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2%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요. 도매 시장에 디플레이션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 끝장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비제조업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월에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잖아요. 50.3을 기록을 했습니다. 7월에 50.2에서 50.3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돈 많이 풀면 서비스업은요. 구매관리자 지수가 올라갑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기업의 구매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게 구매관리자 지수인데 기업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이 50.3밖에 안 돼요. 돈은 엄청나게 갖다 푸는데 이게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도 50에서 이게 뭐 벗어나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서비스업 비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도 뭐 2023년 3월처럼 58.2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돈을 풀기 때문에 2024년 3월에 53까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게 부동산이 회복이 안 됩니다. 부동산이 회복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수를 써도 부동산 회복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엄청나게 추가해서 내는데도 어떤 효과도 없다.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다. 실제 그런 것이 2024년 7월에 마이너스 10.2%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니까 이것은 벌써 소매로 넘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앞서서는 제가 도매를 말했지만 도매 생산자 물가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매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저는 중국이 진짜 내수 위기가 터지면 끝장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24년 8월 5일에 2.12%까지 떨어지면서 22년 만에 최저까지 떨어졌다고요. 이게 뭐 국채금리가 22년 만에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위기냐. 국채금리 떨어지면 이자 떨어지고 좋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은 금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2.12% 22년 만에 최저가 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국채를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국채를 왜 많이 살까요? 국채를 사면 안전하니까. 여러분 국채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지면 이게 이자는 떨어집니다. 아니 국채 살 사람이 많은데 나 이자율 낮출게. 그래도 사는 거예요. 액면가 할인 안 해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사느냐죠. 어디서 사느냐죠. 여러분 왜 살까요? 어디서 살까요? 왜 사느냐는요.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한다니까. 채권에 돈을 넣어놔서 내 돈을 더 이상 손해가 안 나게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위험한 것은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나요?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났을까요? 집에 금고에 있는 돈을 빼다가 채권을 샀을까요? 아마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집에 금고에 있는 돈은 이미 세금도 안 내는 돈인데 그 돈을 빼다가 왜 채권을 사겠습니까? 결국은 예금됐거나 적금에 들어가는 돈을 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적금을 빼서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적금을 빼면 지금 22년 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많이 내려갈 정도로 많은 예적금을 빼서 지금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섭죠. 그럼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동성 위기가 터집니다.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유동성 위기 터진 거 봤죠. 예금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 팔아도 안 됐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지금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유동성 위기가.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가 된다는 지표가 나오고 중국 부자들의 어떤 예금을 빼서 뭔가 금을 사고 채권을 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저는 진짜 끝장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표를 보면 잘 막아가겠지만 앞으로 쉽지 않다는 거 우리 한번 기억을 해두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